오늘은 정말 중요한 만남, 변수와의 첫 만남을 가져보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객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번역이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객체라는 용어로 자리가 잡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얘기를 주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나오는 객체가 이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 특히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객체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좀 더 좀 선진화된 객체 지향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이 존재한다, 이거는 현실에 있는 물체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실존하는 물체라고 보죠. 그럼 컴퓨터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어떤 정보, 이게 객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용어는 귀에 담아 두시고 코딩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고 쭉 가시다 보면은 빠르면 1, 2주? 그다음에 길어도 한 달 정도면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떠한 정보, 값, 숫자, 문자열, 문자, 어떤 의미 있는 것들 있죠. 의미 있는 정보들, 이것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저장된 것을 객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객체 저장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 메모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가 나와요. 사실 앞 강의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변수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변수형에 대해서는 이제 뒷 강의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변수가 뭐냐면은 객체라는 게 메모리에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객체를 다루고 싶은데 그러니까 숫자가 1이다 그러면 곱하기 2도 하고 싶고 더하기 1을 하기도 하고 복사를 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체라는 건 메모리에 있거든요. 메모리에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름이 있어야 그 변수가 이 변수다, 그 객체가 이 객체다라는 걸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제가 이제 코딩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변수처럼 기능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작동할 때는 메모리에 담겨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의 일종의 핸들,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항상 비유를 하는 게, 메모리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거에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아파트의 특정 집을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 이제 예를 들면 편지를 배달할 때 주소를 얘기하잖아요. 누구네 집 이렇게 해서는 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소를 얘기하는데, 주소 그러면은 몇 동 몇 호 이러니까 전부 숫자라서 다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변수는 그 숫자 주소 대신에 문자로 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프로그래머는 숫자로 된 주소를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니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기능상으로는 우리가 수학에서 x제곱 이런 식으로 다루었던 변수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는 그 주소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포인터니 객체니 레퍼런스 등등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머리에 넣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 밸류, R 밸류 이런 것들 이제 코딩하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쉬운데, L 밸류와 R 밸류를 구분하는 기준도 메모리 주소를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가장 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와 대입, 그 다음에 초기화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를 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숫자 형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진수, 이제 0, 1을 다룰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컴퓨터로 뭘 하려면 그 숫자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진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이 보는 것은 정수형입니다. 정수형. 그래서 인티저의 약자 정수, 그 다음에 x, 이렇게 많이들 시작을 하죠. x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다. 보통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시다면 요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x도 객체예요. 그 얘기는 x는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 봅시다. 1, 2, 3. x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공간의 이름이고요. 이름이고, 그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이 정수 하나, 1, 2, 3 같은 정수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예요. 이게 이제 포인터 개념 들어가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들으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변수명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요 등호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사인먼트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숙제를 할당한다, 네가 꼭 해야 될 일을 뭐 준다, 뭐 택배를 오늘 중으로 몇 개를 해라, 이렇게 어사인해 주는 거, 임무를 어사인해 준다,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는 이제 대입에 가깝습니다. 대입.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초보자분들도 이 강의 들으실 텐데, 요 등호는 같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실수 많이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 배울 때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게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엔 논문 쓸 때도 같다를 의미하는 등호하고 뭐 정의를 하는 등호하고 대입을 하는 등호를 전부 구분해서 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르쳐 주던, 뭐 저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등호는 왼쪽 오른쪽이 같다, 이 의미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분기문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x라는 변수에다가 1, 2, 3을 대입해 준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정확한 의미는 x라는 변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1, 2, 3이라는 정수를 저장을 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훨씬 정밀합니다. 정확한 의미고, 근데 이제 처음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머리 한 구석에 그런 의미가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으로 반복하시다가 또 뒤에서 포인터나 뭐 이런 쪽 공부하시고 나면은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자리가 잡아요. 나중에는 뭘 하든지 간에 그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쫙 지나가거든요. 그때 되면 뭐 포인터나 레퍼런스나 뭐 기타 복잡한 그 코딩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 처리가 됩니다. 오류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컨트롤 F5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1, 2, 3이 나왔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X가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무엇에 대한 이름이냐? 메모리 공간에 대한 주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다가 변수명 앞에다가 앰퍼샌드라고 하고 뭐 저는 뭐 엔드라고도 읽고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읽는데 보통 정식 이름은 앰퍼샌드예요. 그래서 요 기호를 붙여주고 한번 다시 직접 찍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왔죠. 이제 16진수인데 컴퓨터가 일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 메모리의 주소를 표현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 2, 3이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 여기 변수 x죠. 변수 x가 실제로 메모리에서 어떤 주소를 갖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누구네 집 이러면 사람이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101동 203호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지정이 되어 있는 주소죠.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면 배우실 겁니다. 자,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 밸류, R 밸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L 밸류는 그냥 레프트에 있어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 왼편 이렇게 부르는데 왼편에 있는 걸 L 밸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걸 R 밸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건 X잖아요. X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소를 갖고 있는 게 L 밸류가 되고요. R 밸류는 얘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긴 되겠죠.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컴파일러랑 뭐 OS랑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구조나 그다음에 컴파일러나 뭐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이 1, 2, 3이라는 숫자 임시로 잠깐 X에 저장되는 요 1, 2, 3이란 숫자 요거 자체에 대한 주소를 가져오기가 어렵겠죠. 뭐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컴퓨터로 안 되는 거 찾기가 힘드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갖고 오기가 힘들죠. 방금 X의 주소는 제가 앞에다 앰퍼센드 붙여서 갖고 왔잖아요. 자, 근데 얘는 잠깐 작동을 하고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x 플러스 2다. 그러면은 x는 변수고 아까 x가 L 밸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도 뭐 혹시 R 밸류가 아니고 L 밸류인가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면은 얘 이름을 L, R, left, right 이렇게 짓질 않았겠죠? 자, 내부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x는 값을 바꾸는 혹은 여기다 뭔가를 대입할 수 있는 변수로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이 R 밸류로서 나와요. 여기 딱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임시로 복사가 되고 거기다 2가 더해져서 결국은 R 밸류가 되고 그게 X에 대입해서 들어가는 복사가 돼서 그 메모리 공간에 복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머릿속에 메모리 공간에 뭔가 저장이 된다는 개념이 딱 자리 잡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같이 해소가 됩니다. 그때까지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자, 여기 지금 디버그 모드잖아요. 여기 모드가 디버그랑 릴리즈가 있죠. 디버그는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드고요. 릴리즈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실제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exe 파일의 사이즈가 일단 달라요. 왜냐하면 디버그 모드에는 디버그 모드로 빌드를 한 실행 파일에는 디버깅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클수록 점점 더 그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는 실제로 이제 사용할 때는 릴리즈 모드를 쓰셔야 됩니다. 속도 차이도 꽤 나요. 릴리즈 모드가 훨씬 빠릅니다. 자, 일단 디버그 모드로 해볼게요. 디버그 모드에서 빌드 솔루션을 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 앞 강의하면서 변수명 선언 안 했던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오류가 떴어요. 그 앞 강의하면서 n 아이템즈랑 price per 아이템즈 요거를 정의를 안 했었죠. 자, 지금 급하니까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놓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 하나에 여러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빌드가 같이 돼요. 전부 다 빌드가 되는 게 원칙이겠죠. 자,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가 잘 됐나요? 잘 되면 안 되는 예제인데. 자, 리빌드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완벽하게 됐었는데 리빌드 오를 하니까 여기 워닝이 뜨죠? 경고가 뜨죠? 경고. 그래서 uninitialized local variable x used. 이건 무슨 얘기냐면 x의 값이 uninitialized, 초기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값도 내가 넣어주지 않고 여기 지금 출력하려고 드니까 이거 좀 의심스럽다.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왜 출력하려고 드냐,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경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경고는 이제 처음 보는데, 경고가 그 오픈소스 같은 거 끌어다 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빌드 잘 되게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워닝을 다 없애기 힘들어요. 워닝까지 난 전부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컴파일러가 좋아하는 코드를 만들겠다. 좋은 자세긴 한데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uninitialized local variable 같은 기초적인 오류는 반드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강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start without debugging으로 짠 실행을 시키면 지금 띵동 소리 났죠? 띵동 소리 났죠? 지금 창이 다른데 떴었는데 runtime library debug error 뭐 이러면서 났어요. runtime check failure, variable x is being used without being initialized. 이렇게 무시무시한 에러가 떴습니다. 자, C++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주범이에요. 이게 런타임 에러,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게 포인터 쓰고 뭐 하다 보면은 참 두려워요. 예. 마던 C++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저는 C++, C 언어의 존재 의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리 CPU 구조를 머릿속에 탑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문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뒷부분에 가서 마던 C++에 대해 추가로 가르쳐 드릴 텐데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마던 C++ 문법이 최근 나오는 파이썬 같은 좀 더 편한 언어들의 장점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 배우실 때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런타임 에러, 이게 대부분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들었는데 뭔가 석연찮을 때 뜨는 에러예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OS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어볼트를 하고요. 어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초기화를 해볼게요. x는 1, 2, 3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다시 하고요. 자, 이번에 워닝이 없죠. 리빌드로 했어도 워닝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start without debugging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아무런 오류 없이 1, 2, 3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변수가 그 생성이 될 때 지금 여러분이 대입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x는 5 이렇게 했을 때 대입 오퍼레이터다. 요 등호가 왼쪽 오른쪽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5라는 값을 x라는 변수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그 값을 5라는 값을 저장하라는 오퍼레이터다, 연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도 대입 연산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형식은 같지만 실제로는 x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자리를 잡을 때,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받을 때 그때 바로 1, 2, 3을 복사해 넣어버려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얘는 어사인먼트고 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에요. 이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생성자 같은 거 짜셔야 되거든요.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에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오버로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요거 곧 배우실 겁니다. 그때 헷갈리시지 말라고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등호라서 똑같잖아요. 똑같이 쓸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많이 안 쓰시는데 초기화 할 때 x에다 1, 2, 3을 뭐 넣어버린다. 이러면 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쓸 수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근데 뭐 퍼포먼스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건 큰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참 무서운 얘기. 이거 지웠는데 자, 아까 디버그 모드에서는 이게 워닝이 뜨고 그 런타임 에러가 떴잖아요. 근데 릴리즈 모드로 가볼게요. 릴리즈 모드, 빌드, 리빌드 솔루션 해볼까요? 자, 릴리즈 모드에서도 워닝은 떠요. 워닝은 뜨는데 실행을 시켜볼게요.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0이 들어갔네. 이게 릴리즈 모드에선 그냥 x가 초기화가 될 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티저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생각할 때 얘가 초기화가 안 됐는데 초기화가 안 되면 실행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머를 배려해주는 고마운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이러한 게 의도하지 않은 경우일 수가 있어요. 0을 넣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깜빡하고 아무 숫자도 안 넣고 넘어왔는데 릴리즈 모드에서 빌드가 돼서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컴파일러가 바뀐다. 이제 멀티 플랫폼에서 그 코드를 컴파일해야 될 경우 컴파일러가 달라지면은 얘 0을 안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른 값을 넣어주고 오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병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말 커졌는데 이제 좀 졸다가 혹은 뭐 이렇게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뭐 야근하다가 이렇게 얼핏 초기화를 하나 안 하고 넘어간 코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오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뭐 일주일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항상 초기화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좀 길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얘는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 뭐 카톡도 하시고 뭐 웹서핑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작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메모리는 다 공유를 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쓰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에서 잠깐 쓰다가 그게 끝나면 또 딴 애가 쓰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주는 거죠. 운영체제가 해주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메모리가 마치 새로운 집이라고 갔는데 새로운 집이라고 딱 들어갔더니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집에 살던 전 사람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할당받았다고 생각하는 메모리가 알고 보니까 앞에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막 넣었다 뺐다 하다가 뭐가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다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값을 쓰레기 값이라고 보통 불러요. garbag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그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변수는 항상 초기화를 해야 된다. 초기화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를 먼저 배우시는 분들은 보통 변수를 초기화를 안 하세요. 그게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던 시대에 이제 사용할 메모리가 변수들이 뭐 10개면은 변수 선언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변수들을 돌려가며 쓰고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좀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는 굉장히 많은데 옷이 뭐 한 두세 벌밖에 없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입고 나가려니까 옷을 미리 다 꺼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요즘 컴퓨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서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복습하실 수 있는 자료 드릴게요. 간단한 코드인데 이제 여기 각 1, 2, 3, 4, 5 여기서 어떤 값이 출력이 될지 한번 예측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한번 실행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은 복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코딩 연습을 좀 더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